안녕하세요. 만나감자탕과 함께하는 세상만사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47, 인생 중반에서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제 욕심과 판단 미스로 다시 추락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부모님의 망신스럽다는 말투에 저는 고개를 털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경력이 바닥에 내치는 것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김경찰관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20년 넘게 경찰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 수많은 피해자와 마주했지만 정작 제 삶의 윤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적인 만남에서의 경솔한 행동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내사 대상이 되었고 결국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위 해제라 하더라도 정해진 자리에서 대기해야 했지만 저는 그 공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사의 눈치, 동료들의 수군거림, 스스로를 향한 부끄러움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핑계 삼아 근무지를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씹어대는 그들이 믿기까지 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잠시만 나갔다 오자, 어차피 직무도 없는데. 그렇게 변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느 날은 아예 돌아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차파리 도피처를 마련해서 이곳을 벗어날 궁리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길이 있을까? 경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할까? 그래, 다른 길을 모색하자.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 그리고 저는 무모하게도 변호사를 떠올렸습니다.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법의 구조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래, 난 경찰 출신이니 법을 아는데 유리할 거야. 인생 반전도 가능하겠지. 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내 삶을 포기하기 싫어. 그 무렵 저는 병가를 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병가는 쉬라고 주는 시간이지 자격시험을 준비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모든 걸 나를 위한 기회라고 정당화하면서요. 자신을 모멸하던 시선을 선망하는 눈빛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 맘껏 비웃어라. 난 다시 거듭나서 너희들 위를 날아오를 테니. 그리고 결국 저는 전략을 더 밀어붙였습니다. 병가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병가 뒤에 휴직까지 연달아 신청했습니다. 경력을 유지한 채 공부만 하려는 계획이었죠. 제가 경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서 말입니다. 휴직이 승인되자마자 저는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아침엔 독서실, 오후엔 학원, 밤엔 도서관. 가족에게는 힘들지만 다시 살아볼게라며 눈물을 보여주었고 제 자신에게는 지금만 버티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스터디 카페를 나오면서 심기일전했습니다. 반드시 해내리라. 그리고 드디어 변호사 시험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숨긴 채 휴직자 신분으로 아무 일 없는 듯이 서류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험이 치러지던 날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험만 붙으면 인생이 바뀐다.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경찰 생활 동안 쌓여있던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김경찰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협의가 있는 분이 아닙니까? 시험장 밖에서는 이미 감사원이 제 이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전국 휴직 공무원의 시험 응시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딱 걸렸습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 내사 중, 직위 해제 상태, 병가 및 휴직 사용, 시험 응시. 감사관에게는 모순투성이의 조합이었겠죠. 시험 마지막 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 감찰계입니다. 내일 오전에 출석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감찰실에서의 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떤 날짜에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휴직 중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까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험 응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징계위원회는 제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수위는 거의 파면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실 불만 켜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공부는 잘 돼? 라고 묻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이번엔 정말 변하려는 거지? 라며 믿어주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그 믿음을 저는 2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경찰로서 1번, 가장으로서 1번.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 제 과거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도 제 잘못이지만 그 뒤에 도망치듯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으로 넘어간 것도 결국 책임 회피였습니다. 저는 법을 배우겠다고 도망쳤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윤리 근무지 의무법 앞에 공정함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험서 속조문 한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등한시했고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선택을 스스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공무원 신분도 변호사 시험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욕심도. 지금은 그저 가족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DJ님,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게, 더 진실하게 자신의 길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 끝에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47의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자신의 잘못을 늦게라도 뉘우치고 바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욱더 그의 길은 찬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다고 할까요? 도덕적으로 무너진 경찰관이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수업이라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여간 이렇게라도 걸려져서 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네요. 이상 만나 감자탕이었습니다.